오셨나봐요. 편하게 찌롱쌤이라 불러주세요. 오늘 시장에서 그림 상점이 열린다고 하는데 같이 가볼래요? 지금 빨리 가야 해요. 지금은 조선 후기잖아요. 농업기술과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장시에 몰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흥했어요. 더군다나 조선 후기엔 신분제가 개편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났고 삶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미술품에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그리고 즐기는 미나가 발달하게 되었죠. 오늘 미나 몇 점을 사려고 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다양한 미술품을 팔고 있어요. 지인들에게 그림 선물하러 구경 왔어요. 그림 좀 같이 골라줄래요? 오, 이 그림이 있다니. 이건 어때요? 네, 자코도라는 그림이에요. 민화의 주제로 즐겨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기서 호랑이는 탐관오리와 같이 힘, 권력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까치는 백성을 대표해요. 네, 잘 보셨어요. 호랑이는 눈이 사시고 입이 벌어져 바보처럼 표현됐지만 까치는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보통 그림이라면 호랑이는 앵맞이로 어려움을 쫓아내주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뜻하여 좋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졌지만 백성들이 그린 미나에서는 까치와 호랑이 그림에 신분 간의 문제를 추가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권위적이고 부패한 관리자들을 비꼬며 조롱하는 까치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으로 풍자하며 몰래 비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미나를 즐겼어요. 물론 있죠. 옛날엔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네, 개와 갈대를 그린 그림이에요. 혹시 김홍도라고 아시나요? 오, 대단한 미술 선생님이시군요. 그나저나 역시 김홍도는 미래에서도 유명하군요. 현재 조선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화가예요. 또는 풍속화뿐 아니라 민화, 산수화 등 다양한 장르에 능통했어요. 이 그림도 김홍도가 그린 민화예요. 이 그림은 단순히 개와 갈대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시험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네,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아니라 뭘 사용했죠? 네, 바로 한자를 사용했어요. 한자는 뜻과 음이 달라요. 같은 의미여도 뜻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미나에서는 그런 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개는 껍데기가 딱딱한 게 특징이죠. 껍데기는 갑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갑은 뭐가 연상되죠? 갑질? 미래에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만큼이나 논란이 많나 보네요. 모든 사회에서 갑질이 없어져야 할 텐데. 어찌됐든 갑을 관계에서 갑은 순위를 매길 때 첫째를 뜻하죠. 껍데기 갑과 갑은 음이 똑같기에 개를 그려 1등으로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갈대는 한자로 로라고 해요. 이건 중국 발음 려와 비슷한데 려는 원래 임금이 과거 급제자에게 나눠주는 고기 음식이에요. 그 뜻이 확대되어서 전려, 여전이라고 하면 궁중에서 과거 합격자를 호명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갈대는 과거 급제를 뜻하게 됐죠. 네, 근데 더 재밌는 점은 개가 2마리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과거시험은 속과 대과 2개를 합격해야지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번의 시험에서 갑이 되라는 의미에서 개 2마리를 그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과거시험을 앞둔 이에게 이 그림을 많이 선물하곤 했대요. 근데 사실상 이 그림은 민화는 아니에요. 민화는 백성민, 그림화로 일반 백성들이 그린 그림을 뜻하는데 김홍도는 당대 유명한 화원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궁중의 화원들 혹은 양반들이 즐겨 그리는 그림들이 조선 후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퍼져 유행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화는 후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 한번 봐볼래요? 노안도라는 그림이에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네, 갈대와 기러기예요. 갈대는 한자로 노라고 읽고요. 기러기는 안이라고 읽어요. 노인 노와 안락할 안과 도금이 같아서 기러기와 갈대는 노후의 안락을 기원하는 그림이에요. 따라서 조선에는 새해나 환갑 잔치 때 이 그림을 선물로 주곤 했어요. 주로 노인들의 방에 장식되곤 했죠.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림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른 그림도 많아요. 같이 더 봐봐요. 눈치가 빨라요. 네, 이것도 시업 합격이랑 관련된 민화입니다. 자세히 보면 책상, 책, 붓, 필통 외 여러가지 일상용품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책가도라고 하는 민화인데요. 책가도는 크게 부르는 명칭이지만 세밀하게는 책장에 있는 책가도와 책장이 없는 책거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책가도는 조선의 정조대왕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조대왕 아시죠? 엄청난 합구열을 가진 왕으로 정약용과 기봉도를 총회해 학문 문화적으로 르네상스를 이끈 왕이죠. 문치주의를 추구한 정조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책벌레였는데요. 왕이 된 후에 정서를 돌보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기에 화원들에게 책가도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정조는 화원을 뽑을 때 책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당시 일종의 입시미술이었던 셈이죠. 정조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가도를 뽑아 자신의 어자 뒤에 배치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지만 너무 바빠 읽을 수 없어 그 갈증을 그림으로 대신한 거죠. 이 마음 너무 공감하죠? 정조가 얼마나 책가도를 좋아했냐면 신윤복의 아버지인 신한평이 바로 이 책가도 때문에 정조의 미움을 받아 귀향을 갔다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아서 귀향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가 세워졌었지만 정조 때는 계속 책가도가 배치됐어요. 따라서 양반 집안에서도 책가도가 대유행하게 됐죠. 처음은 정조를 중심으로 궁중회화로 유행했지만 19세기 이후 점점 민화로 발전하면서 책가도보다는 문방도처럼 변화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 공간에 맞게 점점 병풍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책장이 없는 형식이 더 많이 그려졌어요. 책장 대신 규모가 작은 탁자들을 많이 그렸어요. 다양한 기물과 꽃에 비중을 뒀었어요. 민간에 이름 없는 화가들에 의해 책가도가 그려지면서 왕실의 상징인 용, 봉황은 없지만 장수와 다산, 부귀, 출세를 상징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그려졌어요. 책을 열심히 읽어 과거 급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책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민화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림 속에 나타나는 기물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보이나요? 공작 깃털은 권세, 권위를 상징해요. 서민뿐 아니라 양반가에도 책거리 그림이 유행했는데 양반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그림은 뭐가 보이나요? 네, 그렇죠. 먼저 저 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뭘 상징하는 것 같나요? 오, 맞아요. 장미랑 좀 비슷하죠? 듣자니 서양에선 장미를 가장 좋아한다던데 동양에서는 모란을 가장 좋아하죠. 꽃 중에 꽃이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모란은 꽃이 화려하고 크기도 커요. 딱 보기에도 위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부귀를 소원하는 그림에 많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모란 그림이 인기예요. 다른 것도 봐볼까요? 앞에 놓인 가지는 다산을 상징해요. 즉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림에 주로 등장해요. 특히 가지는 모양새 때문에 등남, 남자애를 기원하는 그림에 많이 등장해요. 아, 여기 문배도도 있어요. 문에 물리칠 배, 그림 도를 써서 문에 붙이는 물리치는 그림이에요. 무엇을 물리칠까요? 네, 정답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귀신, 잡기, 질병을 쫓으려고 이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그려진 그림을 매년 새해마다 문에 붙이는 게 조선의 풍습이에요. 문배도는 총 4장의 그림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호랑이, 개, 닭, 혜태 이렇게 4마리 동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 두 그림은 무슨 동물 같나요?
혜태라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경복궁 앞에 가면 문 양쪽으로 서 있는 게 바로 이 혜태죠. 혜태는 옳고 그림을 가릴 줄 알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해치라고도 불려요. 미래 한양에서는 이 해치를 본뜬 캐릭터를 만들었다고도 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혜태는 한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혜태는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몸 전체는 비늘로 덮여있고 겨드랑이에 날개를 닮은 깃털을 갖고 있어요. 목에는 방울도 달고 있고요. 성질은 급하다고 해요. 또 옳고 그림을 잘 가리기 때문에 법관이 본받아야 할 상징이 되어 조선에는 관리를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원부의 우두머리인 대사연이 입는 관복의 혜태가 그려져 있어요. 미래의 서울에서도 국회의사당과 대경찰청에 혜태상이 서 있다고 하던데요. 경복궁 앞에 놓인 혜태는 또 다른 상징을 가지는데요. 바로 불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혜태가 그려진 그림을 불이 잘 붙는 곳에 문에다 붙여두는데요. 어딜까요? 네, 부엌 문에 혜태가 그려진 문배도를 붙여놓고 화재를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용도로 썼어요. 그러면 옆에 개 그림은 무엇을 막아주는 걸까요? 개의 성질은 어떻죠? 미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때 개는 집을 지키는 용도로 많이 길렀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짖어서 쫓아내곤 했죠. 그래서 개가 그려진 문배도는 도둑을 쫓아준다는 의미로 곳간문에 붙여뒀어요. 도둑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먹을 게 있는 곳, 곳간이겠죠? 호랑이랑 닭도 봐볼게요. 호랑이는 가장 큰 대문에 붙여 집 안으로 경기나 잡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닭도 비슷한 의미로 중간문인 중문에 붙여 귀신을 퇴치해주는 용도로 붙여놓았어요. 이런 문배도는 주로 새해가 되면 붙여놨으니 곧 자주 보이겠어요. 그림을 많이 봤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시 가장 기분 좋은 일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닐까요? 모란이 그려진 그림을 사야겠어요. 받는 분이 좋아하시겠죠? 그림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그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조선에서의 시간 잘 보내길 바라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만나요. 안녕.